치과 의사 강준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진료실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모든 스케줄은 1분 단위로 짜여 있었으며 그는 그 완벽한 루틴 속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예약된 환자들의 차트, 정갈하게 멸균된 진료기구들, 그리고 차분한 클래식 음악까지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는 느낌은 그에게 치과 의사로서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강박에 가까운 완벽주의가 그의 실력을 뒷받침했고 덕분에 그는 개원 3년 만에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치과 의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평화롭고 정돈된 세상은 마치 유리 공예처럼 단단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유리 공예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어머니 박선자 여사로 인해 산산조각 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선자 여사는 그의 완벽한 스케줄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변수였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언제나 예고 없이 마치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날 역시 한참 환자의 진료를 시작하려던 찰나 진료실 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그 소리는 준호의 심장을 쿵 떨어지게 만들었고 그는 본능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나왔어. 선자 여사는 마치 오랜 친구의 집을 방문한 사람처럼 특유의 쾌활하고 소란스러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병원 내부의 차분한 분위기를 일순간에 깨뜨리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같았습니다. 준호는 진료를 위해 끼고 있던 마스크 너머로 기겁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비현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진료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선자 여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당황으로 인해 잔뜩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자 어머님, 예약 없으셨잖아요. 지금 다른 환자분이 진료 중이실 수도 있어요. 준호는 이곳이 개인적인 감정을 나눌 장소가 아닌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병원임을 격앙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속에서는 이미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자 여사는 그런 준호의 절규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특유의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사랑은 예약이 필요 없지. 그녀는 이 말을 마치 철학적인 경고라도 되는 듯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 한마디는 준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주문과 같았습니다. 아, 진짜 제발. 여기는 병원이잖아요. 병원? 준호는 이제 거의 비명을 지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료실 밖 대기실까지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일상이 이 예측 불가능한 불청객에 의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선자 여사는 마치 아들이 투정을 부리는 것을 달래듯 넉살 좋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내 마음도 입원시켜줘. 오늘 선생님 아랫도리도 커 보이는 구만 준호는 선자 어머님의 야한 농담이 싫었지만 왠지 그녀의 장난기 있는 말투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자꾸 선자님에게
야릇한 미묘한 감정이 솟아나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때는 선자님을 진료할 때 아랫도리에서 이유 없는 반항을 할 때도 있습니다. 준호는 이 상황이 더 이상 의료행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선을 그으려 노력했습니다. 그건 심리상담이요. 우리 분야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의 절규는 선자 여사에게는 그저 사랑스러운 아들의 귀여운 투정으로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이 상황 자체가 거대한 블랙 코미디의 한 장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자 여사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함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진료 의자에 벌컥 누워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 거실 소파에 눕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돌발 행동에 겁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가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뭘요? 뭘 확실하게요?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자 여사는 천장을 보며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은조렸습니다. 내 어금니 말이야. 사랑 때문에 계속 덜덜 떨린다니까. 그녀의 말은 진지했지만 그 내용은 터무니없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는 그녀의 비현실적인 주장을 현실로 되돌리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선자 여사는 천장의 진료용 전등을 가리키며 낭만적인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 불빛도 선생님 얼굴처럼 반짝이네. 준호는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심장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지금 심박수 160이에요. 환자보다 제가 더 위험해요.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환자의 생명이 달린 응급 상황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상황은 점점 대참사급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선자 여사가 대뜸치과 기구 세트가 담긴 트레이를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까지 멸균된 상태로 다음 환자를 기다리던 소중한 의료 도구들이었습니다. 준호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선자 어머님, 그거 만지면 안 돼요. 멸균된 기구라니까요. 그의 완벽주의적 강박관념이 붉은 경고등을 켰습니다. 의료위생에 대한 그의 철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자 여사는 특유의 해맑은 표정으로 마치 소꿉놀이 도구를 만지는 것처럼 기구를 집어들었습니다. 괜찮아, 내 사랑도 멸균됐어. 이 알 수 없는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발언에 준호는 절규했습니다. 사랑을 멸균하지 마세요. 그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는 이제 이성이 아니라 본능적인 반응으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진짜 숨 안 쉬어져요, 지금. 그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고 그는 과호흡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선자 여사가 그의 치과 가운을 잡자 준호는 완전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 가운 잡지 마세요. 오늘만 6번째예요. 가운은 그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상징하는 마지막 방어선과도 같았습니다. 이러다 진짜 유튜브에 치과의사 멘탈 붕괴 사건으로 뜬다고요. 그는 이 상황이 온라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명성과 완벽한 이미지가 이 장모님의 예측 불가능한 애정 공세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박차고 열리며 한 남자가 다급하게 진료실로 난입했습니다. 바로 선자 여사의 사위, 즉 준호의 여자친구의 남편인 현수였습니다. 그는 이미 이 상황에 익숙한 듯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또 뭐해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폭이 섞인 분노와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현수를 보자마자 두 팔을 들고 항복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선자 여사에 대한 항복이자 구원자를 향한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사위님, 제발 장모님 좀 말려주세요. 준호는 현수를 향해 자신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저 지금 치료보다 장모님 대처가 더 어렵다니까요. 치과 오면 제가 막 숨이 헐떡여요. 과호흡 와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선자 여사가 치과에 오는 날은 그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선자 여사는 그런 현수와 준호를 번갈아 보며 여전히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왜? 선생님은 내가 오면 숨이 빨라지잖아. 그게 설레는 거지.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을 토로했습니다. 그건 공포예요, 공포. 심장 박동이 살려져 리듬으로 뛰고 있다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중년의 선자 씨에 대한 매력이 교차하는 자신의 모습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거부하는 듯한 외침을 하였습니다. 그의 외침은 현수에게는 익숙한 비명이었고 선자 여사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낯선 언어였습니다. 결국 현수가 선자 여사를 붙잡고 거의 끌어내다시피 진료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준호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완벽한 하루는 이렇게 또 한 번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그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이 잠시나마 멈췄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의 욕망의 반증이라고 나할까? 아랫도리에 섰는 끈적한 무언가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